언니, 저 임신했어요. 어? 아, 그렇구나. 축하해. 연락한다는 걸 깜빡하긴 했는데 지금 8개월째예요. 뭐? 벌써 8개월째야? 하여튼 출산은 친정 가서 할 생각이라 내일 오후에 거기로 가니까 그렇게 아셔요. 내일? 뭐야? 불만 있어요? 아니, 여기 와서 출산하는 거는 좋지만 조금만 더 일찍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왜 제가 언니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니야말로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기 못 낳고 있잖아요. 오빠나 언니 중에 누가 문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부부한테 임산부 케어 맡겨주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한 줄 아세요. 그니까 제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케어나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왜? 우리 집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죠. 하여튼 내일 오후에 도착한다는 거지? 네, 맞아요. 알겠어. 언니, 제 방에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요? 청소 좀 다시 해주시죠. 유리야,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에?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거잖아요. 집안일도 안 하고 컴퓨터만 두드리면서 논다고 아빠랑 엄마가 뭐라고 하던데? 첫날에도 내가 말해줬지만 내 직장은 재택근무 체제거든. 평일에도 집에 있는다고 한가한 건 아니야. 너를 돌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요? 배가 커져서 움직이기 힘든 건 알겠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고 어머님도 계시니까 나한테만 부탁하는 건 좀 자제해줘. 뭐야? 저 케어하는 걸 지금 엄마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언니도 참 성격 진짜 이상하시네요. 무서워 죽겠어. 요새는 시어머니보다 며느리 눈치를 더 봐야 하는 세상이라더니. 나는 딱히 전부 다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가능한 것만이라도 해달라는 거지. 너무하네. 언니 진짜 나빴어요. 잉. 울고 싶은 건 나야. 여보, 괜찮아? 어? 뭐가? 본가 근처에 사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장기 출장 가자마자 갑자기 유리가 와서 당신이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무슨 일인데? 아, 그게 우리 부모님이랑 아영이가 예전부터 당신한테 별로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건 나도 알아. 그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했잖아. 미안해. 괜히 신경 쓰일까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래서 무슨 일로 왔다는 건데? 유리가 임신했는데 여기 머물면서 출산할 거래. 에? 임신?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 당신도 못 들었구나. 지금 8개월째래. 8개월? 나도 여기 온다고 하기 하루 전에 듣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여기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시부모님들도 유리 편이다 보니까 맨날 3대1로 당하게 되어서 솔직히 조금 힘들어. 근데 유리가 임신한 건 사실이니까 괜히 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싶지는 않기도 하고 그래. 당신도 그냥 여기로 오는 건 어때? 어? 처음에는 내 출장이 1년밖에 안 되기도 하고 당신도 당신대로 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거긴 한데 그 후로 재택근무도 도입됐잖아. 뭐 그렇지. 원래 반년 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그냥 회사 측에서 앞당겨서 도입하긴 했지. 그럼 아예 여기로 와도 크게 상관없지 않아? 그리고 아예 지금 여기로 오면 나 출장이 끝났을 때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도 편할 거야. 하긴 그렇긴 하겠다. 그럼 회사에 얘기해볼게. 재택근무라고 해도 한 달에 2-3번 정도는 출근하긴 하거든. 물론 교통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다니려면 기차 타야 하는 거리잖아. 그리고 재택근무를 할 만한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여기 인터넷도 잘 되고 문제 없어. 혼자 조용히 일할 만한 공간도 있고. 그러면 회사에서 허가는 금방 해줄 것 같은데 나도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알겠어.
나야 언제 오든 환영이야. 고마워. 언니, 그냥 언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언니가 한가해 보이길래 좀 부려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집으로 온 건데 제 케어는 하나도 안 해주시잖아요. 업무 시간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 외의 시간에는 최대한 나도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작 그 정도로는 부족하죠. 그냥 더러워서 엄마한테 부탁하기로 했어요. 저랑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그냥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못생긴 얼굴만 쳐다봐도 입덧이 막 올라오거든요. 뭐야? 입덧 거의 없어서 살만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시끄럽고 빨리 나가라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존재 자체가 짜증나 그냥. 애도 못 낳는 주제 말이야. 빨리 나가. 후회해도 난 모른다. 2번 다시 얼굴 보이지 마. 그렇게 얘기해줘서 다행이네. 뭐가? 나 동민씨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거든. 근데 그렇게 먼저 나가라고 말해주니 편하고 좋네. 뭐래? 여보, 지금 오고 있는 거 맞지? 지금 기차 탔어. 30분 안에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탈 예정이야. 근데 있잖아, 유리가 구급차에 실려갔대. 갑자기 왜? 엄마가 만들어준 요리를 먹고 나서 배가 아파서 그랬대. 어머님 요리? 그거구나. 아마 그럴 거야. 엄마 전용 냉장고 식재료를 쓸 때는 일단 썩은 거 없는지부터 확인하라는 우리 집만의 규칙이 있거늘. 하긴 유리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집을 떠난 뒤로 8년 만에 와서 사는 거니까 다 잊어먹긴 했겠지. 유리가 시댁으로 왔을 때는 내가 매일 밥을 해줬기도 했고, 이미 지난 2년 동안도 당신이 시집와서 매일 밥을 했었잖아. 당신은 맛뿐만이 아니라 영양 밸런스도 생각해서 밥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그게 우리 집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되는 바람에 방심했나 봐. 근데 뱃속에 있는 아기는 괜찮은 건가? 이 영향으로 진통이 와서 이대로 출산할 건가 봐. 어머, 큰일 났네? 근데 당신은 안 가도 돼. 내일 내가 연차 써서 다녀올 거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야? 당신 얼굴 보자마자 또 뭐라고 시비 걸 게 뻔하니까. 내가 가보고 당신도 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연락할 테니까 일단은 그냥 있어도 돼. 알겠어. 여보, 연락 늦어서 미안해. 여보, 유리는 좀 어때? 아기는? 무사히 나왔고 둘 다 괜찮아 보이기는 한데, 근데 다른 문제가 터졌어. 무슨 문제? 유리 남편은 토종 한국인이잖아. 당연히 유리도 토종 한국인이고. 그치. 근데 태어난 아기가 아무리 봐도 한국인은 아니야. 언니, 부탁이야. 제발 돌아와줘. 오빠는 혼자 밥도 해먹을 줄 아니까 상관없잖아. 나랑 아기 좀 케어해달란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안녕, 유리야. 미안한데 돌아가더라도 예전처럼 돌봐주지는 못해. 왜? 여기서 살기 시작하면서 업무가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있거든. 동민 씨가 재택근무에 대한 배려도 잘해주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나는 지금 엄청 힘들다니까. 육아도 힘들어 죽겠고 엄마 집안이라는 꼬라지 말도 안 나오니까 빨리 돌아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가 한 음식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간 거 인정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한참 지난 식재료만 쓴단 말이야. 그래서 밥도 내가 직접 해먹어야 돼. 심지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1살짜리 애한테 꿀이나 먹이려고 하고 아직 이유식도 못 먹는데 어른 음식 같은 거 먹이려고 한단 말이야. 심지어 다 상한 음식을. 아빠는 보고도 모른 체 하기만 하고. 남편은 어쨌는데? 이혼했다고! 알고 있으면서 굳이 묻지 말란 말이야. 결국 이혼했구나. 그럼 그 아이의 진짜 아빠는 나도 몰라.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빨리 오라고. 전 남편한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난 이제 친정에서 육아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안에서 그나마 집안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오빠랑 언니밖에 없잖아. 쪼잔하게 굴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유리야, 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거 몰랐어? 뭐? 안 그래도 시댁에서 모든 집안일을 다 떠안고 있었는데 너까지 출산한다고 갑자기 들어온 데다가 시부모님이나 너나 재택근무를 이해해주기는커녕 방해만 해서 일도 제대로 못했어. 정말 내 몸도 한계였어. 그러다가 동민 씨가 여기로 오라고 해줘서 겨우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 다시 돌아가면 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건 언니가 체력 관리랑 스케줄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자기 관리도 똑바로 못하면서 우리 탓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 그럼 못 돌아가겠네. 뭐? 알아서 잘해봐. 그럼 안녕. 시부모님이 유리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손주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입장이라서 서로 꽤나 삐걱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리가 기댈 수 있는 건 부모님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지라 육아도 제대로 못하고 식재료는 다 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서는 매일같이 유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다 못한 시아버지의 지인이 자기가 아는 외국인 부부에게 아이를 양자로 보내는 건 어떻냐고 제안했답니다. 유리도 솔깃해한다고 하는데 죄 없는 아기만이라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유리는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기 위해 당장이라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육아하고 있을 여유도 없으니 잘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전 남자친구가 감옥에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이 멋들어지게 어울리던 전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감옥에 간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엄마, 나 아무래도 지용 씨랑 헤어질까봐. 무슨 소리니? 의사 선생이 바람이라도 폈대? 바람 폈어도 용서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다고 무작정 헤어진다고 하면 어떡하니? 바람 펴서 헤어지려는 게 아니야. 그럼 왜 헤어지려는 건데? 저번에 데리고 와서 인사시킬 때만 해도 분위기 좋더니 싸우기라도 한 거니? 엄마 속 터지게 하지 말고 얼른 얘기를 해봐. 돌아가신 아빠 말이야. 택시 운전하는 주제에 어디 부잣집 딸을 넘보냐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반대하셨다며. 그랬지. 그런데 그거랑 의사 선생이랑 헤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니? 그쪽 집안도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라면서? 지용 씨가 의사니까 아무래도 급 차이가 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네가 똑 부러지지 못한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유독 좀 심하구나. 남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급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헤어지고 싶다고? 너 진짜 제정신이니? 아니면 지금 술 마시고 술주정하는 거니? 사귄 지 1년이 넘었으면 결혼하고 애를 가져도 모자랄 판에 헤어진다니 기가 막혀서 원. 나 술 안 마셨고 맨 정신이야 엄마. 엄마가 늘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내 나이 25살 꺾이기 전에 좋은 남자 꼭 만나야 한다면서. 대학 졸업해서 디자인 회사가 취직한 신입에서 더 등급 오를 일 없다고. 나이 들면서 경력 쌓아봤자 오히려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등급 낮추기만 할 뿐이라며. 그거야 네가 빨리 결혼하길 바라서 한 말이었지. 멀쩡히 잘 사귀고 있는 의사 선생이랑 헤어지길 바라서 한 얘기겠니? 굴러들어 온 복을 차는 것도 정도껏이어야지. 얘가 미쳤네. 정말 미쳤어. 아빠도 정직한 게 최고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네 아빠가 돈 많이 벌고 죽었니? 낙하산으로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아니라고 거절하고 친구 보증이나 서다가 우리한테 빚이나 물려주고 내 고향 친구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서울에 아파트만 2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니 월세나 전전하고 있잖니. 우리도 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엄마, 나도 경력 쌓아서 나중에 내 회사 차리고 싶은 꿈이 있어. 지금 당장이야 신입으로 일하고 있지만 내 나름대로 능력도 인정받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공모전에 당선된 것도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내 친구 중에 결혼정보 회사에서 일했던 애 있는 거 알지? 왜 영욱이 아줌마라고. 저번에 샤인머스킷 인가 들고 와서 너 맛있게 먹었잖아. 잘 아는 분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얼른 말하기나 해. 딴 데로 빠지지 말고 좀. 통계적으로 봐도 전문직이고 잘 나가는 여자 된다고 해봐야 나이 찰수록 결혼은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라고 그러더라. 그 통계 진짜 맞아? 나도 보고 싶다. 아무렴 회사 직원이 하는 말인데 거짓말을 하겠니? 하여튼 너는 회사 차리니 뭐니 딴 생각하지 말고 적당한 때 시집이나 의사 선생한테 갈 생각이나 해. 넝쿨째 복덩이가 굴러왔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남 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니? 그건 정직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이거사. SNS도 안 해. 너만 바라봐. 직업 좋아. 그만한 남자 또 못 만난다? 저는 6살 연상의 의사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엄마까지도 좋게 보고 있어 결혼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에 엄마가 뒤집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엄마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를 안 좋게 볼까봐 얘기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조건을 깐깐하게 따지기 때문에 다가올 시부모님과의 만남에서 저의 조건이며 학벌 등을 위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거짓말로 어머님 속여봤자 언젠가는 들통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당신이야 괜찮겠지만 나는 책임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무슨 대단한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디자인 회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어려운 거짓말이야? 실제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실무도 적당히 알 거고 회사 돌아가는 말 대충 몇 마디 해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거짓말이 어렵다는 게 그런 말이야? 아무리 자기가 요구한 거라지만 거짓말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에 찔린다는 거지. 세상을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할 때도 있는 법이야. 내가 의사하면서 환자들이 아플 때마다 진실만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금주 안에도 암은 다 나았고 위장이며 간이며 당분간은 괜찮을 테니까 편하게 술 마시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술 때문에 가정이며 건강이며 다 박살날 거 예방하려고 암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금주하라고 해야 할까? 때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짓말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저번에만 해도 알겠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니 엄마 아빠 볼날 다가오니까 왜 그래? 나중에 발각나면 어머님이 절대로 나 용서하지 않으실 텐데? 수연아, 나 정말 너 좋아해. 사랑한다고. 엄마 반대 때문에 힘들어서 떨어져 나간 여자들이 한둘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런 경험 있는 내가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이러는 거 정말 너 좋아해서라는 거 모르겠어? 조금만 융통성 발휘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언제는 솔직하고 착한 게 내 매력이라며? 알지. 그 매력 이번에만 잘 좀 감춰두기로 하고 내 부탁 한 번만 들어주라. 아빠야 무던한 사람이라 괜찮은데 엄마는 정말 위험하거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자기 말대로 한번 해볼게. 옳지.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수연이지. 이럴 때만 사랑한다. 뭐다 말하지 말고 평소에 잘해. 맨날 바쁘다면서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결혼까지 얘기 나오는 마당에 이게 뭔가 싶다니까. 병원 가서 도시락 건네주려고 하는데 아예 나 오지도 못하게 하고. 미안. 내가 사적인 거랑 공적인 거랑은 철저히 구분하고 싶은 사람인 거 알잖아. 원장님이 또 아는 사람 직장에 데려오는 거 아니라고 초반에 주해 주신 적도 있고. 공사 구분 철저한 건 좋은데 자기 자취한다는 집 구경도 딱 한 번밖에 안 시켜준 건 선 넘은 거지. 내가 집에 손님 들이는 일 자체가 아예 없는 거 알잖아. 결벽증 있다는 거 저번에도 말했었지? 하여튼 간에 내가 정말 나중에 잘할 거고 다 갚을 거니까 잘 좀 부탁할게. 남자친구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할 일이 생겨 마음이 심란했죠.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저였지만 엄마 말대로 의사와 결혼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속물적인 선택을 하고 싶더군요. 결국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와의 만남 자리에서 저의 경력이며 집안의 재력 등을 속여 말했습니다. 참 어리석고 못난 행동이었죠. 오늘 너랑 얘기를 해보니 생각도 바로 박히고 아주 좋은 애라는 걸 알겠구나. 솔직히 그간 지용이가 데려온 애들 이미 지나간 년이라 흉보기는 싫다만 다들 하자가 많은 애들이었거든. 너도 얘기 대충 들어는 봤지? 이런 건 뭐 숨기고 할 거리도 아니잖니. 네, 저도 지용 씨한테 얘기 듣기는 했어요. 어머님 마음에 별로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까다롭고 깐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의사 아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기본 소양만 갖춘 여자 좋겠다는 거야. 막말로 나나 지용압이나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아들 의사 만든다고 좀 고생을 했겠니? 그랬으면 적어도 사람이 100만 단위니 1000만 단위니 쪼잔하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니? 우리 애 그릇 생각하면 억 단위는 기본으로 나와줘야 한다. 이거다. 네, 의사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이고 돈도 많이 버니까요.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변찮은 집안 애들은 말하는 거며 생각하는 것에서도 이미 묘한 도끼가 감돈다고 해야 할까? 인생을 상중하로 나눈다고 치면 중간이랑 하 사이에 걸친 애들은 여유도 없고 모든 면이 나랑은 영 안 맞더구나. 가난하다고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닌 건 너도 이해하지? 세상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있잖니. 가끔 지용이처럼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머님이 하시는 말 다 새겨 듣고 있어요. 결혼하더라도 제가 유념해서 지용 씨 내조하는 거 문제 없도록 할게요. 그래, 우리 지용이가 보기엔 저래도 막무가내인 면이 좀 있고 애가 많이 순수해. 다행히 이번에는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데려와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아가. 결국 저의 거짓말이 통한 덕분에 남자친구와 저는 약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하고 말았죠. 우리 수연이 요즘 엄마한테 제대로 이쁨 받고 있네? 이제까지 데려온 여자친구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 약혼식 했다고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얼른 결혼식 올리래. 마음에 들면 뭐 어쩌게. 어차피 다 거짓말인데. 에이, 사람이 포부를 크게 가져야지. 거짓말을 했어도 그거 진짜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꿈이 깨지더라도 크게 가져야 조각은 크다. 그런 말 들어봤지? 결혼했는데 어머님한테 들키게 되면 다 끝장나는 거잖아. 어머님 성격 보통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 정말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회사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나중에 검색해보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죽을 것 같고. 걱정 마. 내가 포토샵으로 회사 대표 이름 네 걸로 바꿔서 다 보여드렸어. 확실히 믿고 있을 거니까 앞으로 그냥 내가 하는 말에 장단이나 적당히 맞추면 돼. 오늘 엄마가 압박 면접하듯이 꼬치꼬치 안 물었던 것도 이미 다 사전조사 끝나서 그런 거야. 뭐? 내 상의도 없이 멋대로 그렇게 조작한 걸 보여드렸다는 얘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널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혜로운 행동을 한 거지. 엄마가 말로는 돈 안 밝힌다. 돈 있어봐야 하등 쓸모없다고 그러지만 돈 엄청 밝히는 사람이야. 재산에 따라 사람 인격까지 나뉜다 생각하는 사람이란 거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멋대로 결정하고 내 뒤에서 몰래 공작하는 거 정말 불쾌하다. 너는 다 좋은데 한창 질주해야 할 때 양심 들먹이는 게 문제야. 그렇게 정직한 거 다 챙기면서 일하면 오히려 더 성과는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당신 별명이 답답이지. 위로받으려고 했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쓸 줄은 몰랐네. 나도 갑갑해서 그래. 갑갑해서. 솔직히 거짓말하게 하는 내 심정은 편할 것 같아? 나도 마음 같아서는 네가 잘 나가는 디자인 회사 대표였으면 좋겠고 장모님이 내로라 하는 재벌이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 그럼 내 말을 듣기라도 해줘야지. 이제 다 지쳤어. 솔직히 자기랑 만나고 싶을 때도 맨날 바쁘다면서 만나는 시간 적은 건 이해해 주려고 했거든. 환자가 당장 죽으려고 한다는데 내가 빨리 나오라고 하겠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안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야. 만약 내가 솔직히 얘기할 때 찬성해 주시면 좋은 거지만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반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헤어지겠다고 한다면? 자기, 의사라는 거 제외하면 좋은 사람 아닌 거 알지? 성격도 이기적이고 맨날 약속 시간도 마음대로 잡았다가 어기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야, 언제는 내가 좋은 점 투성이라며. 무엇이냐? 너 병원 앞까지 왔다가 내가 카페에 갔을 때 기억나지? 나 가운 안 입고 너 보러 나갔더니 의사인 거 티 안 내서 겸손해서 보기 좋다며. 가운 왜 안 입고 나왔냐고 하니까 자기가 의사인 거 티내기 싫다고 했잖아. 그거 겸손해 보여서 보기 좋았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같이 평범한 여자랑 사귄다는 거 주변에 들키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 잘나신 의사 선생이면 평범한 디자인 회사 직원이랑은 사귀는 것도 비밀로 하고 싶은 건가? 자기는 내가 이런 생각하는 줄 전혀 몰랐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우리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해보자. 나는 네가 지금 나한테 헤어지는 것 자격지심으로밖에 안 보이거든? 말 다 했어? 자격지심이라고? 그래, 자격지심. 뭐 대단한 거짓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못 참아서 나랑 헤어진 애 만에 이 난리를 피우냐?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해. 알겠으니까 의사 가운 안 입고 나온 건 왜 그런 건지나 말해봐. 자기도 솔직하게 말을 한번 해보라고. 의사라는 직업을 내가 얼마나 숭고하게 생각하는지 얘기했지. 병원 내라면 모를까. 괜히 밖에서까지 입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선망 어린 시선 받고 싶지 않아. 내가 그런 거 싫어서 SNS도 아예 안 하는 거 알잖아. 잘 알겠으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돼. 어찌됐건 나는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얼마든지 솔직하게 말하라니까. 대신 그 뒤는 나도 책임 못 지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남자친구는 진실을 털어놓으려는 제게 화를 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언제고 파탄이 날 것 같더군요. 저는 어머님과 카페에서 만나 그간 감추고 있었던 진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발대발 화를 낼 거라 생각했었던 어머님은 의외로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으시더니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네가 이런 말들을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나 싶으니 내 마음이 다 아프구나. 전에도 내가 말했다시피 가난하고 부유하고가 뭐가 문제겠니? 인성이 바로 잡혔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머님, 거짓말로 속인 것도 죄송한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 문제로 지용 씨랑 좀 다투기도 했었는데 어머님한테 진즉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다 싶고 후회가 되네요. 지용이 나름대로도 내가 반대할까봐 걱정이 됐던 거겠지. 거짓말로 이 어미 속이려는 건 괘씸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너처럼 착한 애를 잡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혼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혼내진 않을 테니 안심하렴. 너무 고마워요, 어머님. 그리고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고 거짓말하게 만든 지용이랑도 천천히 화해하든지 해라. 아참, 너 깜짝 선물 같은 건 혹시 좋아하니? 깜짝 선물이요? 아니요. 제가 놀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그래? 너한테 선물이나 하나 주려고 했었는데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놀랄 때 놀라더라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면 안 되겠니? 아니요. 제가 잘못한 거랑 별개로 주신다니 감사히 받죠. 그냥 제가 죄송스럽고 민망스러워서 넙죽받기가 그래서요. 앞으로도 나랑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 않겠니? 그래도 이렇게 정겹게 얘기하면서 잘 풀어가 보자꾸나. 너 힘든 일 있을 때 얼마든지 나 의지하면서 털어놓고. 난 정말이지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 얼른 들어가 봐라. 나는 여기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련다.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지 시원한 데 있으면서 찬 것 좀 마시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구나. 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님, 양심이 찔린 나머지 털어놓았던 고백 덕분에 마음도 편해졌고 예비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화가 났는지 저의 전화를 전혀 안 받더군요. 단단히 화가 났구나 싶어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일전 남자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어질러져 있고 요리도 변변찮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해줄 요량으로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는데요. 문이 열리자 남녀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의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연아, 네가 이 시간에 여길 왜 오는데? 요리해놓고 청소도 해주려고 들렸지. 그런데 의사 옷 입고 간호사랑 놀아나고 있는 줄은 몰랐네. 이건 잠깐 진찰을 하는데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김 간호사라고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병실이 지금 모자라서 여기 옮겨온 거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병원이 병실 없다고 집에서 진료를 보니? 그리고 진찰을 그렇게 의사 가운 안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한다고? 딴 년이랑 바람 피우다 들켰으면 솔직하게 인정이라도 해. 내가 설명할게.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응? 지용 씨, 저 여자 누구야? 설마 나랑 저 여자 두고 양다리 걸쳤던 거야? 너까지 왜 끼어들고 그래. 이야기 복잡해지게.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가만히 좀 있으라고. 자자. 수연아, 우리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보자. 나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 지용 씨 의사 아니라는 거 알고도 받아줬던 여자야. 설마 나보다 전현이 더 좋다 이거야? 의사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보니까 지용 씨한테 얘기 못 들었나 보구나. 병원 다니는 의사라는 거 다 뻥이고 간호사야. SNS에 셀카 올리면서 의사 행세하다가 사람들한테 들켜서 다 지웠었거든. 야, 너 조용 안 해? 이게 진짜 미쳤나? 그래, 미쳤다. 내가 입기 싫은 옷도 입어가며 장단 맞춰줬더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에이, 쓰레기 같은 놈. 나도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어. 남자친구와 뒹굴고 있던 여자는 충격적인 폭로를 잇따라 던지고는 자리를 벗어나더군요.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가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 행세를 해왔던 것이며 그간 가운을 입지 않은 것이나 SNS를 하지 않은 것이 발각이 되지 않기 위한 것임도 알게 되었죠. 어이가 없어서 저 역시 집 밖을 나서는데 가짜 의사 가운을 걸친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저를 쫓아오더군요. 제발, 수연아, 이대로 갈 거야?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하라고. 날 질책을 하든지 쓰레기라고 욕이라도 좀 해주든지. 응?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쓰레기인 거 잘 알고 있네. 거기에 내가 굳이 더 보탤 필요 있어? 그동안 너한테 당해왔던 거 사기죄로 신고해서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나 있어. 잠깐만. 그럼 엄마도 알게 될 텐데 제정신이야? 내가 그런 사정을 봐줄 이유. 합당한 거 한 가지라도 대봐. 나 의사고시 합격한 줄 알고 있고 친척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솔직히 의사 아닌데도 행세하느라 수입도 빠듯하고 시간도 빠듯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그래서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나고 잘해주지도 못했던 거야. 그래놓고 딴 여자랑 놀아날 시간은 잘만 있었던 모양이네. 너 같은 놈 때문에 맘에 안 내키는 거짓말까지 하고 마음 고생한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얘기 더 듣기 싫으니까 꺼지기나 해. 수연아,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어딜 만져. 가운만 걸친 변태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놔. 수연아,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럼 나 정말 죽어. 죽는다고. 응?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남자친구를 버려둔 채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사귀며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의사 행세를 해온 남자친구로 인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 와중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좋은 분인 것 같아 충격을 주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뜬금없는 메시지가 도착하더군요. 10억짜리 아파트, 최고급 가전제품, 집안일 도우미, 현금 5억. 이게 다 뭐예요? 뭐긴 예단 목록이지. 의사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혼란스럽네요. 혼란스러울 건 또 뭐 있냐? 어차피 너 이거 준비할 형편 안 되니 파혼하라는 소리 아니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제가 거짓말한 거 용서하셨던 거 아니었나요? 용서는 무슨. 우리 소중한 의사 아들 꿰어서 결혼하려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내 뒤통수 쳐댄 년을 용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기대하게 만들어놨다가 지금처럼 뒤통수 치려고 그 자리에서 당장 욕 안 하고 참았던 거다. 그래, 서프라이즈 선물 받겠다고 했는데 제법 만족스럽지 않니? 황당하네요, 정말. 이걸로 저 놀라게 하려고 화내고 싶었던 걸 참았다고요? 황당한 건 너지. 어디 거지 같은 년이 우리 귀한 의사 아들을 넘봐?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아들이나 시모나 똑같이 답 없는 인간들이었네. 미리 알려줘서 땡큐. 파혼할게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니? 이렇게 순순히 아들이랑 파혼하겠다고? 그래, 파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원래 사람이라는 건 다 급이 나뉘는 거다. 너같이 일개 월급쟁이들한테는 똑같이 월급쟁이 하는 남자가 딱 어울리지. 우리 의사 아들 수입이 얼마인데 어디 천한 것이 꼬리를 쳐대는지 기가 막혀서. 댁 아들이 진짜 의사라고 해도 댁 같은 시모는 싫거든요. 그건 또 무슨 헛소리냐. 지용이가 가짜 의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구나. 맞아, 가짜 의사. 잘난 의사 가운 입고 간호사 복장한 년이랑 집에서 뒹굴고 있더라. 못 믿겠으면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그런 의사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봐. 괜히 아들이 보여주는 조작된 사진에 낚이지나 말고. 이 정신 나간 년이 누굴 모함하고 앉았어. 야, 너 내가 알아보고 거짓말이면 소송 걸 거야. 알겠니? 허위사실 유포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지.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사기꾼이라는 거 곧 알게 되는 걸로 충분하다 싶으니까 딱 한마디만 보태줄게. 댁 수준에 딱 맞는 아들이니까 계속 사랑해주고 사기죄로 감옥 가더라도 힘내고. 이 독사 같은 년아, 그 입 닥쳐. 입 다물라고. 얼른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지용이 모욕한 거 사과해. 입을 다물고 어떻게 사과를 할까? 인연이. 의사인 척 속이며 저 말고도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던 전 남자친구. 저는 소송을 통해 본때를 보여줬고 위자료를 청구해 끝끝내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저는 퇴사를 했고 저축한 돈에 위자료를 더해 저만의 디자인 회사를 차릴 수가 있었죠. 많은 것이 서툴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전보다 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사이에 전 남친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의사 행세를 하다 간호사 일도 잘리게 되고 최근에는 감옥까지도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전 남친의 엄마는 제발 아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달라 호소해오고 있지만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이기에 알아서 하시라고 답변을 해줄 뿐이었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을 잘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저번 달에 남편과 이혼했고 강남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올해로 31살이 된 여성입니다. 사실 2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었습니다. 8년 동안 지지고 볶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막상 이혼은 서류 한 장으로 순식간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미련도 없고 남아있는 감정도 없어서 슬프거나 하지도 않지만 제 인생의 오점이 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는 남편의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효자도 효자 나름이지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경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그대로 넙죽 받아 챙기는 스타일이었고 그저 자기 아들이라면 꿈뻑 죽는 분이셨죠. 물론 결혼하면서도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네요. 솔직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만큼 저희 친정에도 했으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친정에 갔던 건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얼마나 저희 식구들을 무시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제 기막힌 이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야, 오늘 일 늦게 끝나? 그렇지 뭐.
내가 저번 달부터 휴가 시즌이라 바쁘다고 했잖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일은 무슨. 그냥 자기 뭐 하나 궁금해서 그랬지. 뭐야, 사람 싱겁게. 나 오늘 끝나면 밤 10시쯤 될 거야. 손님이 그렇게 많아? 당신 이제 일한 지 제법 돼서 아랫사람들 부려도 되잖아. 그것도 그거 나름이지. 그리고 일하는데 위아래가 어딨어. 나 다니는 회사에서도 팀장님이 아래 대리들 일 시키는 것처럼 자기도 그러면 안 되냐고.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럴수록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연차가 있잖아. 당신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 왜 10이야? 바빠 죽겠는데. 내가 연차 좀 찼다고 시키기만 하면 나도 실력 안 늘고 영광이라니까? 아, 그런가? 아니, 사실 엄마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못 가거든. 근데 당신이라도 보내라고 해서. 왜? 나 오늘 못 가는데? 방금 말했잖아.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말라니까. 아니, 내가 깜빡했지 뭐야. 할 수 없지 뭐. 엄마한테 연락할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게 뭐야. 어머니 혼자 기다리실 거 아냐. 내가 원장님한테 말하고 갈 테니까 당신은 회사 일 봐.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나도 끝나는 대로 갈게. 미안해. 저는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한 탓에 남들보다는 조금 이른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쓸고 수건 빠는 일부터 시작해서 실장 직급까지 오르는데 꼬박 7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디자이너 시험에 합격하고 첫 가위를 잡았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남편은 근처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회사원이었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호감을 표시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당연히 결혼은 이 사람과 해야겠다고 마음까지 먹었더랬죠.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면 꿈뻑 죽는 분이신데 언제나 우선순위는 남편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늘 남편을 먼저 섬겨야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운운하시면서 제가 항상 모자르다 생각하셨죠. 늘 입에 달고 사셨던 말이 우리 아들한테 사짜 직업 가진 여자 안겨주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지였습니다. 남들은 물론이고 제 면전에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아들 사랑이 넘치다 못해 흐르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나 싶네요.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건 결혼하고 5, 6년 차쯤 되었을 거예요. 얘, 너 이번에 해외여행 간다면서? 네. 지난번에 어머니랑 하와이 다녀온 거 거기가 너무 좋았어서 이번엔 친정 부모님 모시고 다녀오려고요. 너 여행 가는 돈 우리 아들 돈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번에 수당 받은 거랑 여행 적금 들어놓은 거 만기돼서요. 그건 다행이구나.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 네가 흥청망청 쓸까 봐 걱정이거든. 어머니, 자꾸 왜 그러세요? 제가 이 사람보다 사회생활 먼저 했고 모아둔 돈도 제법 있다니까요? 왜 자꾸 저는 기생충 취급하세요?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구나. 근데 사실이잖니. 장이가 어렵게 번 돈 다 네가 관리한다면서. 그렇긴 한데요. 제가 적금 잘 들고 돈 모아두는 거 잘하니까 그이가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일단 알겠다. 여보, 바빠? 뭐라고 말 좀 해봐. 어머니 왜 사사건건 시비셔? 무슨 일 있는 건 아냐? 아, 왜?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예민하신 날인가 보지.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 뭐라고? 틀린 말이 아니라니? 장인 장모님이랑 당신 여행 가는 거 그건 내 돈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말했지. 내 돈으로 가는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 주기라도 해? 각자 번 거 알아서 관리하자며. 내가 당신 돈 건드는 것 같아? 건드리려고 해도 통장에 돈 잘 빠져나가더만.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자기 통장은 자기가 직접 관리해. 그래, 바라던 바야. 그리고 다음에 해외여행은 좀 자제하자. 우리 엄마도 가고 싶어 하시잖아. 아니 그럼 자기가 모시고 다녀와. 왜 나한테 시비인데? 그리고 어머니 여행 다녀오신 지 한 달도 안 지났어. 괜히 나랑 우리 엄마 아빠 간다니까 그러시는 거잖아. 아무튼 다녀와서 봐.
처음 갈등은 제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본인들은 하와이, 파리, 미국 등등 안 다니는 데가 없는데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을 갈 때면 꼭 저러시더라고요. 애초에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여행 적금을 따로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지는 시어머니 모시고 잘 돌아다니면서 저한테는 캠핑이나 가라는 놈입니다. 그러다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금융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며 설치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엔 커피가 대세라며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욕심만 앞서서는 일만 저질러 놓은 겁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무리하게 창업을 했어요. 홍대 쪽에 카페를 차린다고 했는데 워낙 쟁쟁한 카페들이 많아서 그렇게 수완이 좋진 않았죠. 엄마, 어떡하면 좋아? 나 지금 완전 큰일 났다고. 왜 무슨 일인데? 카페 망하게 생겼어. 매출도 영 안 오르고. 괜히 차렸나 봐.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카페가 어떻길래 이 소란이야? 아니, 카페 차리고 나서 손님도 없고 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레시피 찾아서 커피 만들어서 팔았거든. 근데 그게 저작권인지 뭔지 있었나 봐. 소송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하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거야. 얘 지금 우리 아들 기죽이려고 작정했어. 일단 일부터 해결해야지. 네가 하는 일은 뭐 대단하니? 어머니,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창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송 걸리고 그러면 그 바닥에서는 아웃이라고요. 우리 아들 능력을 뭘로 보고? 내가 너랑 대화하면 속에서 열불이 난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최대한 합의하고 아쉬운 대로 카페 사업 접어.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결국 남편의 카페는 폐업을 하고 말았어요. 땅값도 비싸고 보증금이며 뭐며 대출을 풀로 땡겨서 한 거라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놈의 최고급이 뭔지 집기류부터 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원두나 용품도 다 최고급으로 하는 바람에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말았어요. 제가 버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신혼집이 걸려있던 상황이라 우선 해결을 해야 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었과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3교대로 일하는 공장에 취직해서 다달이 돈을 갚기로 했어요. 저도 틈틈이 은행 이자를 내야 해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집이 여유가 있었지만 부모님께 괜한 일로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워낙 급박했다 보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남편과 제가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3억이라는 빚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죠. 얘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장이 취직하고 나서 이제 안정 좀 되는 것 같은데 나 용돈 좀 받자꾸나. 네? 용돈이요? 그동안 드리던 건 어쩌고요? 용돈을 올려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매달 50만 원이 뭐니? 남들은 100이면 100, 200이면 200씩 받는다던데 나는 꼴랑 50만 원 가지고. 어머니,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그이 월급 대부분 대출금 갚는 데 쓰고 저도 이자 내고 생활비 보태고 하면 없어요. 저희 쓸 거 안 쓰고 드리는 거라고요. 참나, 너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니 우리 아들보다 먼저 사회생활 했다면서 시험이 용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요. 그동안 모은 거 장희 씨가 다 갖다 썼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한 달 용돈 50만 원 적은 거 아니거든요. 뭐, 너 지금 나 가르치냐? 귀한 우리 아들이라는 것도 마음 아픈데 너까지 날 이렇게 무시해서야 되겠어. 어머니 말은 바로 하세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이 일하는 거 그이가 자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요. 어머니가 말리셨어야죠.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사돈 어른들 돈 많다며 보태달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 우리 아들 꼭 일을 시켜야겠어. 어머님, 그거 도둑놈 심보인 거 아세요? 저희 부모님은 땅 파서 돈 나오냐고요. 노후 자금 깨서 그이 사고 친 거 수습해 주시고 저나 그이나 개고생하는데 지금 이렇게 돈 타령이나 하실 때냐고요. 너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이왕 말 나온 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머니, 지금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못 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직접 벌어서 쓰세요. 돈 문제로 시어머니와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기면서 저희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자리 잡은 것도 다행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갚아나가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돈이 제 돈은 아니니까 당연히 그 돈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둥바둥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갑작스레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힘든 시기에 찾아온 아이라 더욱 놓치고 싶지 않았고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조리해주고 싶다는 친정엄마의 바람대로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친정집으로 퇴원했어요. 아이가 태어나 삶이 좀 밝아지려고 하려던 찰나 남편이 뜬금없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렵사리 마련한 20평대 오피스텔을 팔고 큰 집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며 합가를 제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 진짜 제대로 미친놈인가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 가만히 서서 생각을 하는데 왠지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나 고민하던 거 있는데 말해도 돼? 뭔데 그래?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미리 생각을 물어보려고. 아니, 우리 지금 사는 집 그거 팔고 돈 얹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가자. 갑자기? 이사를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 아니, 미리 큰 집으로 이사하면 어떨까 싶어서. 엄마도 혼자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같이 사는 건 어때? 뭐? 지금 나더러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는 말이야? 합가하자는 말이냐고. 안 돼? 우리도 언젠가는 아이나 키울 거고 엄마가 아이 봐주면 일하는데도 수월하고 엄마가 3천만 원 정도는 보태준다고 하는데 우리 집 팔아서 이사 가자. 응?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내가 여태 싫은 소리 안 하니까 그냥 멍청한 사람으로 보이니?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고 그래? 나 이제라도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고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은데 엄마는 나이도 있고. 닥쳐. 너 미쳤어? 지금 너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지? 한마디만 더 하면 이혼 각오해야 할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받아들여? 솔직히 당신 우리 엄마한테 잘 안 하잖아. 내가 잘 안 해? 네가 말아먹은 사업 뒤치다꺼리 해주느라 정신없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 용돈 드리고 밥 사드리고 도대체 어디까지 봐줘야 해? 당신 빚 10억 지금 우리 집에서 갚아주고 있잖아. 말을 말자. 말을 마라. 아무튼 애기 낳고 3일이면 몸조리 어느 정도 된 거지? 여보, 정신 차려. 애 낳고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시작이구만. 아니, 우리 엄마 김장한다는데 가서 좀 거들어드려. 우리 엄마 허리가 좀 안 좋잖아. 너네 엄마 허리 반으로 접어버리기 전에 그 입 닥쳐라. 방금 애 낳은 사람이 말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해? 나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아이 생각해서라도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무슨 여자가 말야. 그래, 그럼 이혼하자고. 험하게 하게 만든 게 누군데. 나도 내 피 같은 돈, 우리 부모님 돈 너 따위한테 꼬라박기 싫거든. 빠른 시일 내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자. 알겠냐? 너 이번 주 내로 짐 빼서 시댁으로 가.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뻔뻔하게 합가까지 요구하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 놈은 제 말에 수긍하는 것 같더니 몇 날 며칠을 절 붙잡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생각을 바꿔서 합가하고야 말겠다는 심산이었죠. 저는 친정 부모님께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청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얌전하게 도장 찍을 남편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수를 쓰더라고요. 짐 정리를 안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일부러 제 연락을 피하며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제 명의였는데 남편이 재산 분할을 주장하며 저에게 되려 위자료를 청구하더라고요. 이 집은 결혼 전에 제가 마련해둔 집이었고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의 짐을 마구잡이로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의외로 그놈의 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얘,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집에 온 박스들 말이다. 이게 다 뭐야? 보시면 몰라요? 그 사람 짐이잖아요. 재산 분할 요구하길래 뜻대로 해줬어요. 어차피 같이 안 살 거 짐 정리해야 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우리 아들 집에서 사는 주제에 아들 집이요? 어머니, 이 집 제 집인데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집이 우리 아들 집이 아니면 뭔데? 우리 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장만한 집인데. 우길 걸 우기세요. 이 집이요? 이거 제가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나 계시던가요? 그 사람이 그래요? 이 집 자기 집이라고? 너 어디서 시애미를 갖고 노는 거야? 우리 아들 집에서 빌붙어서 살았으면 나가도 네가 나가야지. 같은 말 여러 번 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고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로 안 지낼 거예요. 아이는 무능력한 그 사람보다 제가 키우는 게 나을 거예요. 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이혼하면 너는 완전 끝이야.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들이 널리고 널렸거든. 너 따위 거지 같은 애랑 살게 하기 싫다. 그래, 이혼해. 그 말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원만히 끝내려던 소송을 정말 이악 물고 준비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는 물론이고요. 그동안 제가 겪은 심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걸었습니다. 물론 그놈이 싸놓은 똥은 고스란히 그놈에게 되돌려 주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갚아주신 돈, 제가 제 월급에서 갚은 돈 모두 받아내려고 했어요. 가진 게 없던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었고 뭔가 잘못되었는지 그때서야 느낀 것 같더라고요. 매일같이 친정집에 찾아오며 손과 발이 닳도록 싹싹 빌어대는데 이미 마음 굳힌 거 봐주지 않았습니다. 술까지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길래 친정 아버지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버린다고 협박하니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저에게 뭘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남편은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에 수긍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돈을 많이 뜯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저랑 아이만 잘 살면 됐으니까요. 결국 위자료 2천만 원만 받기로 하고 모든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말끔하게 이혼하긴 했지만 아이에게 괜시리 미안합니다. 나중에 커서 우리 집은 왜 남들과 다르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해줘야겠죠. 지금은 저와 아이의 행복만을 위해 안간힘 좀 써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